안녕하십니까. 클릭 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가을 하면은 축제의 계절이죠. 대한민국 대표 축제입니다. 우리 김제 지평선 축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는 비대면 축제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대한민국 대표 축제인 김제 지평선 축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는 온라인 축제로 열립니다. 김제 유튜브를 통해서 벌써부터 젊은 층으로부터 쌀밥 짓기와 공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박준배 김제시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박준배 김제시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취임하시고 바로 저하고 인터뷰를 하셨으니까 2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요즘 굉장히 바삐 예. 사명감을 가지고 네. 애국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새벽잠 안 주무시나요? 하루 4시간 주무시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잠은 늘렸습니다. 근데 예.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는 건 예. 마찬가지고요. 예. 5시 전후에서 한 30분, 30분 누워있는 그런 습관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술자리도 안 하시는 모양이에요? 술자리 불가피한 때는 하지만 네. 술은 가급적 자제하고요. 건강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뭔가가 좀 있어야 되는데 운동을 하시나요, 그러면? 예, 제가 우리나라 고유의 단전호흡인 국선도 운동을 1시간 10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 못하면 아침에라도 해서 1시간 10분. 그게 이제 제 건강관리 비법이기 때문에 한 2001년도부터 했으니까 꾸준히. 20년이 네. 넘었습니다. 네. 도청에 이제 계시다가 김제 고향인 김제시청으로 이제 가셨는데 네. 어떻게 달라요? 행정을 하다 보니까 예. 도청에 있을 때는 그렇게 민원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으로서 일을 하려고 보니까 민원에 막히면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거를 많이 체감하고 네. 민원 해결하려고 시민들의 마음을 살려고 거기에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하고 또 소통도 자주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또 만남도 갖고 네. 민생 탐방도 열심히 하신다고 했는데 네. 만나보면 어떤 민원들이 많던가요? 그러니까 시장님에게. 이제 민주행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이죠. 그래서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려면 시장이 시의원들 또 시 간부들하고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이건 시장을 좀 만나야 되겠다.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만나주는 직소민원화를 매주 월요일에 급한 일이 있으면 적어도 화요일에는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한 10가지 중에 한 3가지는 해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네. 못 해결해 주신 분들이 막 불평을 해요. 예. 그러면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저는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지. 제가 그래서 그렇게 꾸준히 문턱을 좀 낮추셨고. 그럼요. 청탁을 제외하고는 어지간한 건 다 들어주신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네. 1000여 명이 좀 넘죠, 김제시청 직원들이.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도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좀 더 친절했으면 좋겠고 네. 좀 더 서비스 마인드로 적극적이었으면 좋겠고 네.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직소민원을 제가 하면 예. 그것도 이제 개선이 됩니다. 말하자면 공무원들이 불친절하고 무조건 거절하고 하면은 담당자, 계장, 과장하고 한쪽은 이제 민원인이 쭉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불편한 것도 여기서 현장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소민원을 받아보면 왜 그러냐면 지금 새로 나온 신세대의 공무원들이 저희들 때처럼 이렇게 스파르타 교육을 받았었잖아요, 저희들은. 근데 지금은 민주적인 교육을 받기 때문에 예. 각자 개성 있고 독특하십니다. 그분들을 우리 조직 문화에 맞게 가는 것도 이 직소민원제도 조금 도움이 되더라라는 얘기죠. 청렴도는 어떠세요? 강조하시는 편이세요? 평상시에도? 청렴도는 제가 먼저 실천을 하는 거죠. 제가 먼저 실천을 해서 네. 그게 맑은 물이 돼서
밑에까지 서서히 깨끗해지도록 그렇게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축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김제 지평선 축제 하면은 대한민국 정말 대표 축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한 서너 배 되는 네. 뭐 네다섯 배 되는 네. 유동 인구가 김제를 네. 찾을 정도로 네. 김제시 인구에 그렇습니다. 그런 명절 다음으로 큰 행사인데 네. 비대면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준비는 꼼꼼히 하고 계시는지요? 예. 네. 그러니까 저는 경제를 생각해서 온라인도 하고 오프라인도 하려고 처음에는 계산을 했었습니다. 근데 8월 15일 광복절 행사 딱 터지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완전 온라인으로 돌아섰습니다.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저희들이 구상을 많이 했죠. 다른 데도 보령 축제도 비대면을 했고 다른 데 비대면을 한 거를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해서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관람형도 있고 저는 온라인 관람형을 많이 했는데 온라인 관람형만이 아니라 온라인 판매형 또 온라인 참여형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예. 저희들이 쌀 문화의 행사기 때문에 온라인 이제 지평선 축제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쌀 문화를 할 거냐 그래서 쌀밥 짓기를 지평선 라이스 쿡 세트로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청을 받았죠. 예. 근데 300kg 했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더 해달라고 아우성이에요. 와. 그래서 저희들이 불갑을 200세트를 더해서 네. 500세트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제 체험 꾸러미 그러니까 생활 공예 체험이 또 그 부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체험 꾸러미로 보냈죠. 근데 체험 꾸러미가 이게 또 일주일 만에 팔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저희들이 한 200세트를 더했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 500세트가 김제 사람들만이냐? 아니 김제 사람 한 20%밖에 안 됩니다. 전국에 단위군요. 제주까지도 참여를 합니다. 와. 그러니까 제가 이 지평선 축제 온라인 축제가 처음보다 생각보다 온라인 축제는 그동안의 축제는 이렇게 이제 연령층 5, 60대층에게 관심을 끌었다면 온라인 축제는 문자 그대로 젊은 층을 30, 파고드는 40대. 예. 젊은 층을 파고드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농산물이 네. 온라인으로 구매가 적었지만 이번 지평선 축제로 해서 이 온라인 구매가 늘어날 수 있다. 저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예, 온라인 축제 이것도 의미가 있다.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을은 제가 이제 여는 말에도 축제의 계절이고 사람들이 좀 북적이면 또 흥이 나고 그렇잖아요. 네. 또 오곡백과가 이건 가을에 이제 네. 어떤 결실을 맺는 계절에 열리다 네. 보면 체험 같은 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도 네. 킬러 콘텐츠가 상당히 많잖아요. 많습니다. 김제 지평선 축제는 그런 예. 것들을 못 하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핵심적인 것이 쌍용유리 입석줄 다리기는 이렇게 이제 관람용으로 하지만 네. 그 중에 또 횃불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러듯이 횃불도 나눠줍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LED로 사전에 보내줘서 그거를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거기 참여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하는 횃불 퍼레이드. 그래서 그 축제의 정체성도 살리고 주제성도 살리는 거는 저희들이 가급적 체험도 집어넣고 관람도 집어넣고 해서 축제를 가는 거죠. 그 백신이며 치료제며 뭐 뾰족하게 지금 언제 나온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올해 이제 시험 삼아서 해보고 내년도 비대면으로 또 준비는 해놔야 될 것 같네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단계로 가면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 동시에 가지만 이제 별주 없이 2단계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특히 이제 30, 40대는 전부 다 SNS를 하기 때문에 네. 그곳을 통해서 홈페이지도 아예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용을 하고 그리고 김제 유튜버를 통해서 예. 유튜버가 전문 유튜버가 있어요. 유튜버를 네. 통해서 김제 지평선 축제 치면은 유튜버가 바로 뜨니까 그걸 통해서 다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비대면으로 가긴 하지만 여러 가지 서운한 것도 있지만 가성비가 좋은 차원도 있고. 네. 예. 그러니까 우리 전국에 있는 유명 유튜버들을 초청합니다. 먹방 유튜버, 이 여행 유튜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농특산물 현장, 여행 현장 이런 곳을 찍어서 그분들을 해서 김제 전체를 이번을 홍보하는 계기로 이게 전국의 유명 유튜버도 많이 참여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축제 전통의 맥도 끊어지지도 않고 예. 온라인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네. 축제도 이제 적응해 나간다는 느낌이 네.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시정 관련돼서 또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네. 수건 사업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예, 그 스파랜드? 스파랜드 해결해야 할 또 거. 휴게소도 예. 한 곳 있었고 흉물이었잖아요. 도심에. 완전히 18년 방치돼 가지고 스파랜드가 흉물이었었습니다. 길 한 번 잘못 들어갔다가 간 적이 있는데 예. 전설의 고향인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예. 그 관광 호텔 하는 그룹들 찾아다녔죠. 찾아다니면서 세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최근에 들어서서 거기를 계약을 해서 지금 사신 분이 있어서 나머지도 저희들이 큰 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거기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큰 관광 호텔이 없으니까 이게 큰 행사가 있으면 혁신도에 큰 행사하면 유성으로 간다. 그래서 여기에 200실 이상 규모 새로운 관광 호텔이 들었으면 아주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부안의 중요한 장소가 된다. 그런 얘기도 하고 해서 상당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여기 가시다 보면 부안 쪽으로 가시다 보면 동진강 휴게소 이것도 네. 8년 동안 방치됐었습니다. 너무 오래됐네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신청, 도비 신청 여러 번 도전해가지고 도비 받아서 지금 그것도 해결 가닥을 찾아서 농산물 전시 판매장 겸 휴게소 하는 걸로 해서 그것도 가닥수를 잡았습니다. 잘 됐습니다. 예. 네, 김제도 듣자 이제 인구 10만 명 무너진 지가 꽤 오래됐는데 네. 일자리 기업 유치해서 일자리 늘리고 젊은층 유입해야 되는데 네. 기업 유치 그래도 활발하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업 유치에 왜 기업은 바로 돈을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제 목표가 정의로 경제도약인데 경제도약을 하려면 투자를 기업이 많이 해야 된다 해서 전에 없던 제가 기업 7개 농공단지 2개 산업단지를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에나 그냥 각지의 부산 이런 데 큰 기업은 제가 직접 방문을 합니다. 예. 올해 코로나 때도 제가 부산을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문을 해서 그분들에게 친기업 시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오도록 그러면 그분들 효과가 홍보 효과가 구전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김제는 그동안에 80%에 머물던 게 91% 분양률이 지평선단 분양률이 네. 그렇게 이제 높아졌고 제가 또 기업을 지원한 것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이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린 뉴딜 정책으로 3차 추경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예. 근데 우리 호룡이 6년 동안 연구 개발한 전기 굴착기가 빠졌어요. 이게 전기 자동차나 전기 화물차는 들어갔는데 네. 전기 굴착기가 처음 되다 보니까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환경부 이제 자원국장한테 갔죠. 갔더니 별 반응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 힘을 빌려야 되겠다 해서 우리 네. 이원택 국회의원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만나서 설명을 했죠. 그리고 예. 기획재정부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거 국회에서 올려야 되겠다 해서 환노위 우리 지역 안호영 국회의원님이죠. 위원장님이시죠. 안호영 위원장님께 부탁하고 윤준병 국회의원님께 부탁을 해서 우리 호룡 기업은 70개 벤다업체들하고 해서 이 소부장을 다 국산으로 만들었다. 지금 전기 굴착기의 일반 굴착기는 전부 일본에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를 다 들어와갖고 투산인프라에서 조립만 하기 때문에 93%가 일본 제품이다. 이런 좋은 거를 우리 국산으로 만들었는데 네. 이걸 팔도록 해야지.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을 했더니 환경부 기획조정실장님이 저희들이 3개월 찾았는데 빠졌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100대분을 예산 넣어줘갖고 저도 인생에 처음이에요. 네, 다행이네요. 예, 네. 국가 예산에 본 예산만 이렇게 공무원 38년 동안 집어넣어봤지 추경 예산은 처음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뛰어서 이렇게 우리 기업들을 도와주는 네. 시장이다라는 이미지도 있고요. 또 지평선 산업단지가 지방 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으로 예, 두 예. 번에 걸쳐서 10년 동안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실무진에서 한 번 더 받으면 분양률이 빨라지겠습니다. 저한테 통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박영선 장관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한 번 더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한 5년 동안 더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이게 김제가 유일하게 전국의 특장차의
메카입니다. 단지를 김제만 집적을 시켜가지고 그렇군요. 자기 인증센터가 있어서 네. 이게 화성 김제만 있는데 이게 충청, 경상, 전라 특장차들 여기 와서 자기 인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장차 단지가 돼서 예. 1단지는 다 팔렸고 2단지도 지금 예물가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집적화가 이제 예, 이루어지는 집적화가 모양이네요. 이루어졌습니다. 네.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래서 이 특장차 지구를 선도지구로 해 주십시오 해서 100억을 권해드렸는데 올 5월에 이제 우리 김현미 장관님 보고 권해드렸는데 이게 이번에 선도지구 전국에서 한 군데만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네. 100억을 벌어 왔죠. 축하드립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건의를 하고 해서 네. 우리 기업 유치는 그래도 활발해지고 있다. 좋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일자리 창출은 이제 더불어서 늘어나는 거고. 제가 재임 뒤로 한 736자리 가장 좋은 일자리라고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지역의 산단들이 또 얼마나 애물단지였습니까? 충청북도 이남으로는 이제 기업들이 물류비 부담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인재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내려오기를 꺼려 하는데 네. 그렇게 80%에서 90%로 10% 늘려놓으셨고 네. 또 있는 기업들 민원까지 해결해 주시면서 네. 세제 혜택까지 더 예. 끌어내고 예. 상당히 고무적이어서 경기만 좀 나아지면 더 채울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경기가 지금 워낙 안 좋다 워낙 안 보니까. 좋아서.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모고 사업도 몇 네. 배, 뭐 6배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취임하기 1년 전 2017년 7월부터 6월까지 한 310억이었죠. 예. 방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보다 제가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가 1,758억. 그러니까 한 6배 되는데 그 차이가 한 1,448억이죠. 예. 그러면 우리 김제 시민들이 내는 1년 지방세가 700억이 약간 넘습니다. 이 2배를 우리 공무원들이 인터넷 뒤져가지고 네. 경쟁해서 타 시군으로 226개 타 지자체로 갈 거를 우리 공무원들이 이걸 따왔기 때문에 와. 저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네. 감사하다는 격려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인센티브도 좀 많이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그 공무원 사업을 많이 따겨온 동기가 예. 제가 이제 조직혁신을 위해서 인사정의 7.0을 부르짖었습니다. 인사정의 7.0. 인사정의 7.0. 예.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타 시군하고 경쟁해서 공모사업에 많이 따온 직원들은 그리고 타 시군보다 우수한 정책을 편 직원들은 승진서열 70% 이내 들면 다른 데 부탁할 거 없다. 내가 승진시켜주겠다 하는 게 인사정의 7.0입니다. 공무원은 승진이 최고죠. 예.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더라고요. 예. 이게 1년 동안 그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 이제는 직원들이 스스로 해서 공모사업에 도전해서 옵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면 공모사업 도전해 그랬었죠.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혁신밸류도 공모사업 처음에는 도전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공모사업 도전하자. 나도 도와주겠다. 네. 그러면서 제가 평가관으로 왔을 때 네. 직접 가서 시장이 책임질 테니까 추진력이 있으니까 시장 기관장 점수는 만점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따왔었죠. 좋습니다. 예. 청년 관련된 뭐 정책이라든지 어떤 네. 창업이라든지 네. 뭐 실업수당이라든지 이런 거 예. 경기도가 이제 앞서간다고 하는데 네. 김제시도 못지 않더라고요. 네. 예. 저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이 대한민국이 정체된 사회다. 가난이 대물림되는 사회다. 이게 이렇게 해서 3포, 5포, N포로 빠진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된다. 이래서는 사회가. 그래서 제가 청년 정책에 공약을 여러 가지를 걸었습니다. 예. 그중에 하나가 공무원 시험반이죠. 내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공무원 시험에서 30년 뒤면 충분히 중류생활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해서 공무원 시험반 들어오면 거기에 쿼터제를 5%를 기초생활수급자를 넣어라. 아주 그걸 넣습니다. 네. 그리고 김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인문교 고등학교 졸업자를 5%를 넣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공무원 시험만 한 거죠. 근데 처음에 하니까 이게 비판적이다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실무진도 그러니까 시장님 이거 하면 실패합니다. 네, 3번을 건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영어 잘하는 강사 김대균 강사가 토익 강사가 6개월 동안 1명 놓고 강의했어요. 이번에 처음에 2명만 합격해도 좋으니까 예. 하자 설득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3개월 만에 6명, 1년 되니까 11명. 이게 네. 첫 해는 그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예. 올해는 더 많아가지고 뭐 경찰 40 1명, 명 가까이. 아니요, 네. 경찰 1명, 예. 그리고 지방직 17명, 와. 국가직 8명 이렇게 하니까 대박 나니까 시민들도 좋아하고요. 또 그거를 타지자체에서 이제 벤치마킹. 하늘에서 별 따기잖아요. 공무원 네. 들어가기가. 예. 네. 그래서 김제 사회가 역동성이 있다, 비전이 있는 곳이다, 청년들의 예. 그런 곳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죠. 그 외에도 청년들에게 김제 사람들이 김제 청년 김제 기업에 취업하면 2년 동안 매달 30만 원씩 더 줍니다. 그게 청년 인턴 사원제고 또 청년 주택수당이라고 해서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더 줍니다. 근데 이제 이걸 지금은 아예 정착을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예. 지금 10년간 정착시킬 방안을 다시 구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7년 동안 임대료도 주고 또 전세자금 이자 지원도 하지만 예. 그런 방안을 청년들이 아예 정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노력하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한 해 7, 8천 명이 수도권으로 일자리 찾아서 떠난다고 하는데 네. 김제에서 그런 정책들이 또 인정받고 있고 네. 성과가 나오니까 더욱더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령화 비율 심각하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예. 31%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게 최고의 어르신들에게는 복지라고 하는데. 네. 예. 제가 시장에 취임하니까 14개 시군 중에서 노인 자살률 1위가 김제예요. 5명이네요. 네. 이거 세상에 시장으로서 얼굴들 면이 안 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알아보니까 어르신들이 7, 80 될 때까지 부모님 봉양했지, 자식 새끼 가르쳤지, 호주머니에 돈도 떨어지고 힘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보니까 예. 마을에 쓰레기가 많고 분리수거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르신들을 노인 마을 환경 지킴이자라는 데서 750짜리 일자리를 드렸습니다. 좋네요. 또 네. 일부 경로당에는 어르신들 급식 도우미 일자리가 있는데 밥 해주는 아주머니 자리가 있는데 한 450짜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급식 도우미를 주도록 해서 이게 한 1200짜리가 1년 동안 하고 보니까 1위 있던 노인 자살률이 12위로 호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노인 일자리가 예. 최고 복지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일자리를 늘리는 그런 정책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사계절 농장 어르신들이 50대까지 다 농사일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또 해서 일자리를 늘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드리는 게 매달 적정 금액 드리는 것보다는 최고죠. 네. 예. 자, 오늘 박준배 김제 시장님과 함께 시정 관련된 이야기 또 김제 지평선 축제 올해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네. 된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축제 홍보 한번 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고 또 김제 지역도 소상공인들 참 힘들잖아요. 네. 축제라도 열려야지 많은 분들 와서 돈도 좀 쓰고 가고 네. 활력이 돋을 텐데 온라인으로 열리면 우리 어떻게 하나 걱정하실 텐데 또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까지 해서 축제 홍보 네. 김제 시민들께 인사 말씀 듣는 걸로 이 시간은 또 마무리 네.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제 온라인 지평선 축제가 예.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개최됩니다. 우리 여러분께서 김제 유튜브를 치시고 지평선을 치시면 예. 7일 개최되는 별빛쇼부터 지평선 드론 별빛쇼부터 예. 10일 그래서 3개 분야의 다채로운 18개 프로그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보시고 우리 김제가 오프라인으로 해서 직접 지평선 축제를 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확진자가 나타나는 것보다는 온라인을 통해서 건강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운 축제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전쟁과 같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우울하다. 또 어렵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더 이 위기를 극복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힘을 내셔서 가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항상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예. 6.25 동란 이런 때 위기를 극복했던 애국 충돌들을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시장으로서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 기업 유치 활발하게 또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김제 네.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축제도 이제 비대면으로 열리는 세상이 됐고요. 추석 명절이 이제 다음 주지만
불효자는 옵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예. 고향은 못 내려오시더라도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께 안부 전화라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